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첫 수업이죠. 예.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올해 여러분이 계획한 거 전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고, 저도 올해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를 어떤 거. 염색 안 하려고. 염색할 때마다 아픔이 너무 커요. 알러지가 생겨. 그래가지고 약 먹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염색을 안 하면 학원에서 잘리면 할 수 없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려고 계획 세웠어.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과목 특성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어떤 과목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세법하고 공시법은 가기가 바빠요. 범위가 좁고 넓고 수업 시간은 5번으로 끝내야 되니까 날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타이트하게 갈 건데, 금요일 날 수업은 무조건 2시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이래 생각을 아예 하시고, 그리고 2시에 끝나고 나서 오늘 프린트 나갔죠? 네? 네, 프린트 나갔을 겁니다. 예, 그거 보시면 2장이죠? 이 2장을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날 수업한 거 빈칸 채우기 여러분이 메모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연필로 체크해보고 제가 해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늘 조세총론은 가로가 없어요. 왜? 그냥 봐야 돼. 이거는 이해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익혀서 볼 수밖에 없다. 자꾸 봐야 돼요. 오늘도 수업 끝나고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점검을 할 거고, 개정된 부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검할 거고, 여러분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당부한다면, 요령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죠? 암기, 요령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 인터넷에 떠드는 것이. 그죠? 예, 그런데 개정된 내용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유튜브 같은 게 떠돌아다니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는 안 돼.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1, 2월 달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기본 이론이에요. 이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듣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암기하거나 줄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1, 2, 3, 4월 달은 무조건 뭐예요? 기본 이론에 치중하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은 16문항에서 10개 이상 맞아주면 2차 과목의 평균 내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10문제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돼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기본 이론하고 핵심 이론까지 딱 정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6월 달에 가서는 수업만 빠지지 않고 별도로 시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분량을 계속 줄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오잖아요. 저는 밴드에서 매일 강의를 해요. 매일 20분, 30분 안 넘어 20분 정도 진도별로 조세총론부터 쭉 매일, 일요일만 빼놓고 일요일은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자료도 거기 다 이미 나가 있어요. 12월 달에 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듣고 이렇게 하면 빼먹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껴봐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입문 과정을 하시고 나서 하신 분도 계신데, 요번까지는 그냥 요걸로 가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으로 해서 출발을 합시다. 여러분 조세 총론 또는 조세 총칙,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조세 개념, 분류, 그리고 요거는 학개론에서 출제가 됐었고, 2절에 보시면 조세 관련 용어, 그리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소멸시.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1절, 2절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 중에서 중요한 부분 점검하고 이어서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취득세 1시간까지 가야 오늘 수업이 일정이 됩니다. 타이트하죠. 그래서 요 조세 총론에서는 전체가 2문제가 출제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항상 오지선다니까 조세 총론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문제로 묶어서 여기서 지문 한 줄로 여기로 한 줄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물어보니까 광범위하고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위해서 조세 총론은 미리 한번 앞에 개념 용어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집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요약집 기본서 보시면 각 출판사 기본서가 굉장히 400쪽, 500쪽 됩니다. 근데 이 요약집이죠. 요약서 요거 얇지만 여기 있을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별도로 공부 안 해도 요 자료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조세, 세금이 뭐냐 얘기해요. 세금,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걷어간다. 그걸 뭐라 그래요? 조세. 그러면 조세의 정의, 세금이 뭐냐, 그리고 특징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세금에 대한 특징은 5가지가 있는데 밑에 여러분 3쪽에 보시면 조세의 특징 그림 나왔죠. 거기에 보시면 과세의 주체 무슨 말이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리고 징수 걷어가느냐, 세금을 내라 이걸 부과라고 그래요. 부과. 그리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은 도대체 누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느냐, 그걸 과세권자 또는 뭐라 그래요? 과세의 주체.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둘로 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이걸 뭐라 그래요? 부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과권. 부과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뺏어가야죠. 강제라도. 그래서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징수. 그래서 부과권과 징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금을 지방세. 그러니까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데 세금은 크게 둘이죠.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부수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부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 있죠? 이런 건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 그죠? 예,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국가를 경영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재원을 조달할 목적.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부가 노력의 대가없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 부의 이전을 뭐하겠다? 방지하겠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공짜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세금 만들어 놓은 게 상속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부의 이전이 부가 세습되는 걸 방지하려고 세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소득 재분배라는 목적도 있어요. 소득 재분배는 뭐예요?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소득세는 왜 내라고 합니까? 목적이 이거란 얘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 많이 걷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다시 분배하겠다. 그죠?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뭐하겠다? 억제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종합부동산세. 이와 같이 세금마다 다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 기억할 필요 없이 세금은 기본 목적이보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이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걷어가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수시로 세금 내라고 하면 조세권이 남발되면 국민들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법이 정해놓은, 즉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세법에 과세 요건을 뭐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이때 과세 요건이 뭐냐?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과세 대상. 앞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대상.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납세 의무자. 그럼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건데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건데 세율.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법에 이게 다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이제 조세 총론 끝나고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순서가 이거예요.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야 돼? 과세 대상 공부하고, 누가 취득세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해? 취득 가격이냐?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아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 순서대로. 좋아요.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이때 무보상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국가가 세금을 개인한테 걷어갈 때 당신이 세금 내면 국가가 당신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걷어간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다.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약은 할 수 있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국가가 전 국민 대상으로 내년에는 세금 걷어간 거 가지고 정치에 아니면 교육에 아니면 국방에 이렇게 복지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약속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뭐예요? 일시에 금전 돈으로 세금 내라. 그것도 한꺼번에 다 내라. 이게 원칙이에요.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라. 그것도 일시에 납부하라 이거죠. 그런데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물납도 있고요. 또 무엇도 있어요? 분납. 물납이 뭐냐?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또 분납은 뭐예요? 돈으로 되는데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내겠다라고 하는 물납, 분납. 최근에 올해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할 2023년도 5월 달에 개정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뭐 납부 유예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돈으로 못 내고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 딱 두 가지야. 요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재산세.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 재산세 낼 돈이 없어. 그럼 가지고 있는 뭘로? 부동산 주택으로 내라.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층짜리 빌딩 뭐 받았어? 상속 받았어. 그럼 뭐 내야 돼? 상속세 내야죠. 돈이 없네? 그럼 뭘로? 상속받은 그 부동산으로 내라. 그래서 재산세하고 뭐만? 상속세만 물납이 됩니다. 다른 세금은 없어요. 예, 물론 분할납부 나눠내는 건 재산세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할납부 다 돼요. 그런데 특징은 물납은 뭐다?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요거로 두 개 정도는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건 지방세라고 한다. 그리고 과세 요건 요 네 가지. 오지선다니까 지금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물어볼 수 있어요. 과세 요건이 아닌 것, 틀린 것 그래놓고 하나 살짝 끼워놓고 과세 요건 하면 네 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예,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뭐 물납이 되는 세금은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가 있다. 요거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조세의 분류. 여러분 우리 세금은요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참고로 자 우리가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 그랬는데
이 조세 요거는 25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는 크게 하나는 뭐냐? 관세가 있어요. 관세가 뭐냐?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 나라와 나라끼리 약속된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세금이 내국세예요.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세금. 그럼 요거 하나 빼니까 몇 개? 24가지 내국세가 있다. 이 24가지 세금, 앞으로 이제 조세 그러면 요거 빼고 20몇 가지? 4가지. 이것을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세냐? 24가지 섞어놓고 국세가 어떤 거 있고 지방세가 어떤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섞어놓고 이번에는 보통세냐 목적세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 세금에 대한 분류에서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지방세. 그래서 국세냐 지방세냐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통세냐 목적세냐 요거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부서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인지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독립세인지 요 3가지만,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 국세는 내국세 24가지 중에서 요거는 13개로 되어 있어요. 개별세법.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13가지인데 개별세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 하나에 하나의 세금이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소득세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이해가세요? 예,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이런 식으로 법 하나에 세금이 하나씩 되어 있다. 상속세 증여세만 빼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는요, 크게 둘로 나눠요. 보통세가 있고 또 하나 뭐? 목적세. 여러분 교재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국세니까 4페이지 맨 위에 나왔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도요, 보통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그럼 보통세의 뜻이 뭐냐? 보통세는 일반 경비로 부한다, 충당, 예산안 편성해서 그냥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 그게 보통세예요. 그럼 목적세는 뭐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의 목적세라고 나왔죠? 그거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적세는 뭐냐?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목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한다. 그래서 국세는 보통세와 뭘로?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그럼 일반 경비로 사용한다 그랬죠? 이와 같은 보통세에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근데 이 직접세, 간접세는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공부하는 거니까 용어만 보고 갈게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그래. 담세자. 그럼 세금에 관련된 내야 될,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넓은 의미의 납세자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보다 더 넓은 2차 납세 의무자까지 다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하는데, 직접세의 특징이 뭐냐?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해야 될 사람이 뭐하다? 같다. A가 세금을 부담하면 A가 납부를 해야 돼. B가 부담하면 B의 이름으로 납부하라. 이런 세금을 뭐라 그래요? 직접세. 이해가십니까? 그럼 간접세는 뭐냐? 간접세는 요거에 반대요.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납세자가 따로 되어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용어 시험에서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냥 요거만. 그러면 직접세는 이런 세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직접세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죠?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납부하라. 법인세,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세금 내라.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뭐하라? 납부까지 하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부담하고 그리고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잖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직접세라고 한다. 직접세 막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간접세는 뭐냐?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납세자가 따로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어떤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느냐? 담세자가 누구냐? 소비자. 여기는 사업자. 이렇게 서로 달라요. 세금 내는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세 의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학원에 오실 때 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 아니면 슈퍼에 가서 뭐 샀어요? 음료수 하나 샀어요. 근데 음료수의 가격이 1,000원이래.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이란 얘기는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돼서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1,000원이야. 이해가세요? 그럼 1,000원이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지급했죠. 카드 결제를 하든 돈으로 결제를 하든 결제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잖아. 그죠? 거기에는 세금도 여러분이 부담한 거죠. 물품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금 부담한 거야, 소비자가. 그럼 납부는 누가 하느냐? 슈퍼 주인, 사업자가. 물품 파는 것 중에서 물건 대금 빼고 부가가치세만 따로 떼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세무서 갖다 내야 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 사업자가 내고. 그죠? 세금은 누가 부담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납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한다. 용어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물어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다? 직접세다. 그죠? 예. 자, 그럼 이런 간접세. 그리고 목적세가 있어요. 목적세는 뭐냐?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목적사업이. 자, 교육세는 어디에 사용하겠다? 교육정책하면 누가? 국가가. 그죠? 그러면 농촌, 어촌 지원하고 육성 개발하는 건 역시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농어촌을 국가가. 그래서 국세, 농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고속도로 시설, 교통시설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사용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구나.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이런 건 간접세, 이런 건 직접세,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세 중에서 딱 공부할 거 뭐? 소득세 기억해야 돼요. 뭐?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가 있고 임대소득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 그게 소득세니까 소득세 공부할 거야. 그리고 딸랑 어디 가서? 어디 여기? 종합? 부동산세. 이 두 가지만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런 건 공부 안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공부는 안 해도 국세냐? 지방세냐는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요런 거 낼 때 따라가는 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걸 부가세, 요거. 농어촌 특별세. 요 세 가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소득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구나. 국가가 걷어간다. 그죠? 그리고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목적세다. 그런데 왜 이거 중요하냐? 요거 낼 때 이게 따라가니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걸 부가세 뒤에서 할 겁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아침에 제가 슈티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배가 이렇게 나와. 근데 1월 2일부터 갑자기 회원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왜? 새해 들어서 뭐 하겠다? 운동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몇 명이 안 나와. 이거 굉장히 힘든 거야.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지 집중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지방세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게 지방세죠? 자, 이 지방세는 법이 하나로 돼 있어요. 뭘로? 지방세법. 지방세법 하나에
세금 11가지가 다 기재되어 있어. 아까 국세는요, 상속증여세법만 빼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이렇게 법 하나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이 법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하나에 11가지 세금이 쭉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방세는 11가지인데 이것도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에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보통세는 뭐라고 그랬죠? 일반 경비로 사용하겠다. 요거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죠? 그럼 보통세는요, 자, 요거는 지방세는 복잡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리고 일반시, 군구, 읍면동 이렇게 가잖아. 행정구역이. 그죠? 그래서 지방세는요, 누가 세금을 걷어가느냐?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도지사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느냐? 도세. 도세하면 특광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 군수, 여기 구는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를 얘기해요. 구청장. 시군구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군세 그러면 구가 왜 빠져요? 그래도 시군세 하면 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도세 그러면 뭐가 특별시, 광역시가 포함됐다. 그죠? 자,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서 걷어가는 세금 11가지 중에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자,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 내는 게 취득세죠.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 내는 거, 경주, 막권, 경정 이런 데 입장료 낼 때 레저세,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주민세, 요 파란색 있죠. 요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걷어가는 세금 도세다. 특광도.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일반 도지역에서는 도로 가는 게 아니라 시군으로 가. 이게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요거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시군구세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담배를 어디서 사야 돼? 서울에서 사야 서울로 들어갈 거 아니야, 세금이. 그죠? 근데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담배를 사면 담배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담배세를 부담하는데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담배를 사야 돼? 경기도 안에서도 어디? 그렇죠. 김포시로 가니까 김포시에서 담배를 사야 김포시 재정이 좋아지는 거야. 쓰잘데없이 서울에서 담배 사가지고 퇴근길에 어디 와서 김포시 와서 매연풍 이런 건 역적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담배 소비세는 어디에 붙느냐면 담배 소비세는 교육 정책에도 사용해요. 예? 담배 소비세에도 지방 교육세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 건강이 안 좋은데도 담배를 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담배를 핀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불살르더라도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김포시에서 담배를 사야 김포시로 들어간다, 세금이. 이해가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도 돼. 서울 어디든. 어디로 가니까? 서울 특별시로 가니까, 광역시로 가니까. 그런데 일반 지역에서는 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시군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건 아니지만, 자, 좋아요. 그리고 목적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2가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뭐요?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야 지금? 색깔이 같죠? 이건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거 시험에서 취득세 세 문제 나와요. 취득해서 등기하는 거, 취득세 내는 거. 그리고 남의 부동산의 저당권, 전세권 등기할 때 내는 뭐 등록, 면허세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돼요.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재산세 세 문제까지 출제돼요.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로 가요? 특광도로 들어가 세금이.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요? 자치구세 그리고 도세로 되어 있고, 요거 재산세는 시군구로 가죠. 예, 요렇게 공부할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지방 교육세, 목적세 중에 요거 왜 중요하냐? 요거 낼 때 이게 따라가. 요거 납부할 때 요게 따라가. 요거 재산세 낼 때 뭐가 따라가요? 지방 교육세가 따라간다. 이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중에 우리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서 혼동되는 거,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간다? 이거는 일반 도지역 그리고 뭐예요? 구로 간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고 일반 지역에서는 뭘로 가요? 도세.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도 김포시의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경기도로 가. 도세니까. 근데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서구청으로 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고 일반 지역에서는 뭐다? 도세. 그래서 뭐 도구. 강아지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도구. 이해가세요?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그러면 재산세는 뭔데? 시, 군, 구. 취득세는 뭐? 특광도. 이거죠.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것만. 우리가 공부할 것만. 우리가 공부할 거.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특광도. 그죠? 자, 오늘 프린트 나간 거 이거 다 있어요. 이따 끝나고 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4번 갑니다. 4번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 봤고, 이번에는 뭐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죠. 3번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그럼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용어를 보고 가지고 독립세가 뭐냐? 여러분, 우리 세금은 2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1개가 독립세야. 대부분의 독립세죠. 독립세는 뭐예요? 독자적으로 법에 의해서 세금 계산하는 거. 다른 세금의 관계가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법에 과세 여건이 정해져 있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세금 계산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다른 법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세원에 의해서 얘기는 과세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독립세는요, 눈길도 주지 마. 중요한 건 뭐다? 부가세. 몇 개? 3가지. 부가세의 뜻이 뭐냐? 얘는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 다른 법에 의해서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추가로 몇 프로 추가로 따라가는 거, 부가세. 그래서 이건 독자적으로 세원이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세금의 부가가 뭐죠? 아니, 세금을 내라 이거는 뭐고? 부과고. 여기는 뭐요? 부가, 부수적으로 1+1 이렇게 따라가는 거, 부가세.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세금이 얼마 나오면, 다른 법에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 따라가. 이렇게 부가세. 독자적으로는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독립세, 얘는요, 정체성이 없어.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이 부가세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른 법에 의해서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따라서 세금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 보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원래 부가세는 3개인데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럼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 21가지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 독립세는요,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크게 세 문제까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의 부동산에 등기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매년 내는 거,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 재산세에서는 세 문제.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냈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 부동산세도 되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임대소득이 있지만 핵심은 양도소득세이죠.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임대소득은 간혹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세금이 앞으로 이거예요. 그럼 하나 팁을 준다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공부하는 게 조세총론인데 조세총론에서 알아야 될 건 요 5가지 세금 중심으로 알면 돼. 무슨 얘기냐? 이 5가지를 놓고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보통세냐 목적세냐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그죠? 이거면 끝이네. 지금 공부한 거 중에서. 요것 중심으로. 자, 이런 세금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부가세. 그러면 취득세 낼 때,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맨 밑에 4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활동이 뭐예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이거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 5가지 공부해봐요. 나중에 또 할 거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뭐 할 때 취득에 관련된 세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보유과정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뭐예요?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과정? 양도,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세금. 이런 세금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이 뭐냐? 취득세 낼 때는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도 지방교육세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취득세 낼 때는 2가지가 따라간다는 얘기지. 예? 2가지.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계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다음, 재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는 따라가지 않지만 지방교육세는 따라갑니다. 요거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며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방교육세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할 때 무슨 이유로 붙고 안 붙어요? 원리가 있으면 설명드릴 텐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주 봐서 익힐 수밖에 없다. 마음대로 한다면 마음대로 그냥 어거지로 한다면 지방자가 붙은 지방교육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니까 지방세에만 따라간다. 그죠? 지방세에만.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국세에만 붙나? 아니지. 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에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 관련 없고 지방교육세는 국세에는 관련이 없다. 지방세에만 따라간다. 이걸 우리는 자꾸 보실 수밖에 없다. 우리 교재에는 몇 퍼센트 붙느냐 비율까지 있는데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가 따라가느냐. 요거 2가지, 1가지 요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보면 여기 보실래요?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 보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다. 그리고 보유 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 보유 과정에도 관련이 있네.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따라가니까 양도 과정.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근데 뭐는 지방교육세만 따로 떼어봐요. 지방교육세는요, 취득할 때 여기 따라가지요. 그래서 무슨 과정?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 낼 때 따라가죠. 그래서 보유 과정. 양도랑은 관련이 없네. 관련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농어전득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고,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 뭐?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없어. 양도랑 관련 없어. 이거.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없다? 양도랑은 관련 없어. 양도할 때랑 관련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양도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 뭐냐?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은 없다?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요거 하나는 꼭 알고, 조금 더 어렵지만 농어촌특별세는 재산세에는 관련이 없다. 그죠? 구체적으로.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독립세, 부가세 중에서 우리는 뭐? 부가세 하면 두 가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 양도 다. 그런데 어디? 재산세하고는 관련 없죠. 지방교육세는 양도 과정에는 관련이 없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4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러면 이거잖아요. 부동산 뭐 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런 세금이에요. 자, 부동산 취득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내야 돼?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은요, 뭐 내고? 예? 부동산 상속받았으면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상속세 두 가지 세금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취득세 내고 뭐? 증여세 두 가지. 이해가십니까? 매매로 취득했으면 뭐만? 취득세만. 이해가시죠? 자, 이런 세금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도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구나. 이렇게는 기억하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필수로 알아야 될 거 뭐?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있다. 그죠? 다음, 보유과정.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년 내는 뭐? 재산세.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이 중에서도 우리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요거는 취득세하고 뭐? 등록, 면허세. 그리고 따라가는 거 뭐?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따라가지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정이고 요거 낼 때 따라가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항상 재산세 낼 때는 뭐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낼 때는 두 가지. 등록면허세 낼 때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그죠? 양도 과정,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양도 소득세죠. 여기에는 뭐 또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갑니다. 예, 요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될 거고. 다음, 이번에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뭐 과세 요건. 여러분, 과세 요건 하면 무엇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조세 관련 용어 중에서 1번 과세 대상, 과세 요건에는 과세 대상이 있고, 두 번째 납세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세 번째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이죠. 여기 보실래요? 자, 조세 법률주의의 과세 요건은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내라는 얘기고,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기억하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법의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여기는 뒤에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납세 의무자 범위에 포함되고,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요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순서에 관계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한다? 과세 대상.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냐? 세율. 우리 기본세는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종가세의 뜻이 뭐냐? 물건의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종가세. 종량세는 뭐냐? 수량 등으로 계산하는 거 종량세. 1kg당 얼마, 1세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단위로 계산하는 걸 종량세라고도 합니다.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만 보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요건 알아야 돼. 여러분 5페이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자. 5페이지 납세자 찾았죠? 자, 세금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그거 줄치면 돼요.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줄쳐요. 징수를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요 두 사람, 납세 의무자하고 또 하나 뭐요? 징수 의무가 있는 자, 요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보실래요? 납세자 그러면 세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 납세 의무자, 또 하나는 징수 의무자. 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뭐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자는 원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여러분,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무슨 말이에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 내라. 원래 납세 의무자죠.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라. 이렇게 법에 원래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본래의 납세 의무자. 두 번째,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이 사람들을 다 어디에 들어가?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뜻이 뭐냐? 여기 또 여러분, 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요거는 어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법에 따라, 각 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 의무자, 이런 식으로 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는?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납세자에는 두 사람 합쳐서 납세자지. 근데 징수 의무자는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예? 징수 의무자 따로, 납세 의무자 따로. 그러니까 여기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요거 시험에서는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틀리죠?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원래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됐어요. 그럼 2차적으로 책임져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2차 납세 의무자. 그러면 이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냐?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 동일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런 거. 여러분, 이 상가 빌딩을 여러분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럼 상속받았으면, 부동산 상속받았으면 두 가지 세금이죠? 이 상가 부동산 상속받았으면 뭣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 내야죠. 근데 누가 내야 돼? 공동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다 납세 의무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일 때를 뭐라고 그래요? 묶어서 연대 납세 의무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세금 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야. 이해만 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내? 공동이니까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만 내도 돼. 그래도 되고, 아니면 용감하게 이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다 납부해도 돼. 한 사람이. 이해가세요? 세 번째는 뭐냐? 각자 지분대로 내기로 했는데 요 사람이 자기 걸 못 냈어. 그럼 나머지가 뭐하라? 나머지 사람이 책임져라. 이게 현대납세. 이해가세요?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 연대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실제로 세금 낼 때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납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지분을 못 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도 뭐하라? 책임져라. 이해가세요? 아니면 번거로우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다 납부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34회 시험에서 연대납세의무자 나왔어요. 지문 하나로. 그래서 연대납세의무자는 상속받았을 때거든요. 시험에서 다시 물어볼 일은 없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뜻만. 그럼 납세보증인은 뭐냐?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서에서 보증, 당신 사무실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못 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증금에 압류를 하면 되지. 근데 사무실 없는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신이 세금을 못 냈을 때 책임질 사람 보증인을 세워라 그래, 처음부터. 그래서 보증인을 세웠다. 그럼 납세 보증인은 원래 이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죠.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보증 선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납세 보증인. 요 뜻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줄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뭐 요것 때문에. 징수 의무자는 뭐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편리한 사람이 대신 걷어다가 국가에 전달해 주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원천 징수 의무자. 특별 징수는 지방세, 똑같은데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천 징수 의무자 하나 볼게요. 여러분, 개인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매년 뭐 소득 벌었으니까 근로소득이니까 소득세 내야죠. 근데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 계산해. 그러면 번거롭죠.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며칠 31일까지 묶어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월급날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세금을 1년치 한꺼번에 내년에 언제 5월 달에 가서 1년치 세금을 다 내라 그러면 월급 받은 사람이 다 소비해버리고 5월 달에 가서 세금 낼 거 없으면 대출 받아야 돼. 대출 안 되면 세금 못 내죠. 그럼 국가에서는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손해보잖아.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매달 세금 내라 이 얘기야. 예?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매달 세금 내.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인터넷 접수하고 컴퓨터가 되는 사람은 좋지만 나이 들은 사람은 아날로그 컴퓨터 못하면 월급 받은 다음 날 세금 내러 가야 되네. 그죠? 우리 박씨 아저씨 왜 안 나왔어요? 어저께 월급날이니까 오늘 세금 내러 갔겠죠. 다 결산하면 업무가 마비되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편리한 사람이 누구야? 세금 거둘 때 편리한 사람이 사장이죠. 그래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뭐라고? 근로소득은 사장은 종업원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 세금 뭐하고? 미리 빼고 나머지만 줘. 공제하고 나머지만 줘라. 이거잖아요, 법이. 근데 법에 그렇게만 하면 너무 무식해 보여. 법적으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사장은 사업자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제공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라, 원천 징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해가세요? 그러면 사장은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미리 빼고 줬죠. 예? 그 사장은 그 뺀 거, 징수, 원천 미리 공제한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세무서 갖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 사장을 뭐라고 그래? 원천 징수,
의무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똑같은데 특별징수 의무자. 이거는 국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거고, 요거는 개념이 이거죠. 예를 들어 이를테면 인천 항구에 대형 수출분 컨테이너 박스 싣고 입항 출항하는 선박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오염되잖아요. 입항 출항하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가 무엇을? 지역자원 시설세, 목적세를 걷어요. 컨테이너 인티유라고 하거든요, 명칭이.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당 15,000원씩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야 되는데, 입항 출항하는 선박한테 너 다음 달에 와서 컨테이너 하나당 15,000원씩 세금 내. 그러면 가던 선박이 다시 되돌아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입항하여 하여가기 전에, 또 출항하기 전에, 선적하기 전에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15,000원씩 세금을 부두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를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받아. 미리 하여가기 전에, 선적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걸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미리 징수 걷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어디?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갖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특별징수 의무자. 자, 뜻은 설명드렸어요. 이런 사람을 묶어서 그냥 뭐라고? 징수 의무자. 그런데 얘들은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까? 그거 알아야 돼. 결론은 이해를 해야 되죠. 얘들은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얘들은 자기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남의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요것 때문에 공부한 거야.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어디에는 들어가? 납세자에는 두 사람 합쳐서 납세자야. 근데 납세 의무자랑 징수 의무자는 서로 다르다. 이건 자기 세금 내는 거고, 얘는 뭐야? 자기 세금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대신 걷어다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법정신고 기한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 교재 5쪽에 보시면 맨 밑에 법정신고 기한 그랬죠? 법정신고 기한이 뭐죠? 법에서 정해놓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법으로 정해놓은 마지막 날 법정신고 기한, 이것은 옆에 메모하세요. 법정신고 기한 옆에다가 신고납부 세금,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보아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법정신고 기한.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여러분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언제까지? 기본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취득세 가서 공부할 겁니다. 60일 이내, 가로 안에 상속받아서 취득한 건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60일이 힘들어요. 길게 가.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살고 있으면 몇 개월까지도 있어요. 9개월까지도 있다. 또 증여받은 건 3개월. 그럼 상속 증여 말고는 기본이 60일 이내 뭐하라? 신고를 하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등록면허세,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지. 언제가 됐든 본인이 뭐 하려면 등기소 가서 등기 접수하려면 뭐부터 내야 돼? 세금부터 내야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세금 내라. 여러분 임대차 계약처기라고 임차권이나 전세계약처기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래.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소를 접수하려면 세금부터 먼저 뭐하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돼. 그래서 등기소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까지. 다음 장, 아까 그랬죠. 개인이 벌은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거든요. 그러면 벌 때마다 소득세 계산할 때 계산할 수 없죠. 번거로우니까 기간 정해놨어요. 뭐라고? 과세기간. 매년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벌은 거 있죠? 그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 그래서 5월 달 되면 소득세 확정 신고라고 하죠. 예. 전년도 1년 동안 여러분 작년에 2023년도 여러분 이름으로 벌은 소득이 있으면 이제 올해 언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그리고 순서 바꿔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런데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5가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 중에 우리 신고납부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이거거든요. 그런데 4번에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나와요. 신고납부가 아니야. 근데 고지서 받아봤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뭐 할게? 신고할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해야 돼. 그때는 선택했을 때만 신고 기한이 있다. 언제까지? 12월 15일까지. 그래서 가로 안에 납세자가 뭐한 경우, 선택한 경우, 그 지문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란 게 원래는 없어요. 납세 의무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 고지서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내가 신고할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만 신고 기한이 있다. 12월 며칠? 15일까지.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여기 신고 기한은 세법에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해야 될 마지막 날을 정해놨다. 그걸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취득세는 일반 거래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죠? 60일. 상속의 경우는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그랬잖아요. 이제 취득세에서 공부할 건데 한번 보고 간다면 오늘 사망했어요. 그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야. 그 오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번 달 날부터 항상 그 달의 말일로부터 1월 1일 날 사망하나 15일 날 사망하나 똑같아. 1월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6개월이니까 7월 말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증여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역시 오늘 증여받았다.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3개월 이내 신고하라. 이런 단서 없으면 취득세는 기본이 며칠? 60일이에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날짜가 아니에요. 언제가 됐든 등록하려면 세금부터 내고 등기해야 되니까. 다음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재산세는 왜 없어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신고납부가 아니니까 없어. 양도소득세는요. 자, 원래 모든 소득세는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빨리 신고하고 내라. 그래서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다. 오늘 부동산 팔았어요. 그럼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2개월까지 신고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양도소득세 말고 모든 소득세는 확정신고 그러면 언제? 5월 30일. 근데 예정신고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이렇게 별도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니까 원래는 신고 기한이 없지만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당해년도 언제? 12월 15일까지 납세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했을 때만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납세지 그러면 여러분 교재 6쪽에 보시면 납세지라고 나왔죠? 예, 요거는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